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인 코딩 중에서 주요한 것들의 특성,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아까도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해봤지만 6가지 그 라인 코딩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 중에서 나는 무엇을 써야 되는가? 이것을 봤을 때는 각각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 특성에 맞는 것을 하나 골라 가지고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랄지 제품을 갖다가 고를 때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사양이라고 그러죠. 스페시피케이션. 이 사양을 보고서 나에게 맞는 건 뭐죠? 내가 그 원하는 그 동작이나 특성, 용도 이런 것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면은 특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었을 때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뭘까요? 전송을 할 때 대역폭을 얼마나 잡아먹느냐. 이 전송 대역폭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뭘까요? 기억 안 나요? 이 전력을 얼마나 보내는데 전력이 얼마나 드느냐. 이 대역폭하고 전력 효율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속도는 이제 필요 없는 빗들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서 원래 보내려는 비트가 10비트인데 거기에다가 뭘 하기 위해 가지고서 뭐 3개를 더 붙여가지고 13비트를 보낸다든지 이러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역폭, 두 번째 파워, 세 번째 속도, 이거 효율, 이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제품을 구매할 때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들이 살면서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갖다가 중심하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먼저 했던 방식이 non return to zero하고 return to zero 방식이 있었죠. non return to zero라고 하는 것은 1이면 뭐 이게 1이면은 이렇게 1이 상태로 그대로 있고 안 내려온다는 거죠. 1이면. 근데 return to zero는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절만 사용하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점은 벌써 대역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갖다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non return to zero는 이와 같이 1일 때고 0일 때는 0인 경우가 있고 만약에 폴라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가지고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두 개의 극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return to zero다면은 마이너스가 어떻게 이것도 반절로 이렇게 접어가지고서 이렇게 하죠. 요것과 요것에 이렇게 반절로 접어가지고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non return to zero 이게 이제 폭이 넓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때 폭이 넓은 것하고 폭이 좁은 것이 있는데 이게 시간적인 영역에서의 얘기예요. 그럼 주파수적인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파수하고 타임하고 했을 때 폭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역시 퓨리어 트랜스폼, 이게 펄스 포가 있어요. 이것의 퓨리어 트랜스폼은 우리가 싱크 함수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싱크 함수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폭이 이게 타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거 타워분의 1이에요. 타워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타워가 크면 이 폭이 작아지겠죠. 타워가 작으면은 나누로 되니까 폭은 커지겠죠. 커지게 되니까 폭이 넓어지고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리턴 투 제로가 아닌 것은
폭이 넓으니까 폭이 좁고, 이 폭이 좁은 것은 여기 타워가 좁은 것은 주파수 밴드 폭이 넓어지겠죠. 이걸 갖다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A 타워의 싱크 NF 타워, 우리가 퓨리 트랜스폼에서 이거 배웠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 해석을 왜 배우느냐 하면은 이런 주파수 측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non return to zero 방식은 주파수 폭 면에서는 좋은데 시간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와 같이 예를 들어서 1이 계속된다. 1이 계속되면은 한 사이클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이클이 끝났나? 여기서 한 사이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기가 어렵다는 거죠. 동기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어렵다는 거죠. 어떤 각 비트의 시작과 끝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0이 계속된다. 어디에서 0이 시작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스타트 비트를 별도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스탑 비트를 넣어준다든지, 별도의 전용 채널에 클럭 신호를 전송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 자체에 동기와 정보를 포함하도록 파형을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단점이 non return to zero 방식에서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셀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불가능하다. 자기 동기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non return to zero 방식은 셀프 동기가 좀 안 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통신에서 말하는 이 드리프트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드리프트. 자, 드리프트가 뭘까요? 드리프트는 우리가 이렇게 바다입니다. 바다에 물결이 치잖아요. 그럼 여기 나뭇잎이 있다고 하나 봅시다. 나뭇잎이 하나가 호수나 바다나 마찬가지예요. 호수나 혹은 바다나 마찬가지인데,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서 이 물결이 친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물결 흐르는 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이 그냥 흔들린 대로 움직인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드리프트라고 그래요. 그럼 의지가 없이 흔들린 대로 움직인다. 드리프트다. 이걸 갖다 우리말로는 표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표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드리프트.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 계속되는데 이 일이 계속되는 것이 값이 플러스 5V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플러스가 이렇게 밑으로 떼가지고 한 3V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V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 근데 어디에서 이것이 떨어져서 되는가, 아니면 0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지 모를 경우가 있다 이거죠. 왜냐면 평균이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 가지고서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드리프트. 이게 드리프트가 생기면은 상당히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드리프트 바이어스는 상당히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관찰 시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1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가 올라가지고서 0이 이와 같이 높아졌다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관찰 시점에서 신호 레벨과 기준값을 비교하여 판정하는데, 기준값은 신호의 평균 전압 레벨이다. 이렇게 이제 수신단에서 1과 0을 구별하는데, 어느 순간에 평균 준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비트 오차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드리프트. 그래서 DC 드리프트
DC 드리프트란 건 뭡니까? 이게 DC 드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DC는 일정한 직류잖아요. 원래는 이와 같이 이제 5V 플러스 5V 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하게 내려가 가지고 플러스 3V로 일이 형성이 돼 버리는 이렇게 드리프트가 형성되는 일정하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DC 드리프트 문제가 우리가 넌 리턴 투 제로에서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건데 우리가 이거 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보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저 송신 측, 이거 수신 측이에요. 이 선이 있잖아요. 수신 측인데 이 선을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캐패시터와 저항으로 이렇게 모델링이 돼요. 모델링을 해요. 이 통신선로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캐패시터 C하고 R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회로 이론에서 배웠는가 모르는데 이 캐패시터의 오메가는 J 오메가 C분의 1로 해가지고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돼요. 이 오메가는 2파 FC니까 FC분의 1이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커지면은 이것이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은 이것이 0이 되기 때문에 잘 신호가 통과가 돼요. 그러나 주파수가 작아지면은 여기가 그냥 블록이 차단이 됩니다. 블록이 차단돼 가지고 대부분이 주파수가 높은 걸 통과시키고 낮은 것을 통과 안 시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캐패시터 C하고 R이기 때문에 이 R이 여기 걸리면은 어떤 특성에 미분 기능이 있어요. 미분 기능이라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변화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내는 신호가 같이 1로 이렇게 계속되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상수는 0이 되죠. 0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2를 보내는데 0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오류가 나잖아요. 이 물리적인 특성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 기능 때문에 NRJ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죠. 통신선로에서 계속 2를 갖다가 보낼 때, 뭐 0을 보낼 때 상관이 없겠죠. 0이기 때문에 2를 보낼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NRZ 시그널링에서 문제점은 뭐냐? 이 비트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동기화가 안 된다. 그 다음 채널에서 미분 기능 때문에 0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단점을. 그러나 대역폭은 또 짧다는 장점은 있죠. 자, 그래 가지고서 나온 것이 이제는 리턴 투 제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리턴 투 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턴 투 제로는 두 가지 방식이죠. 폴라하고 유니폴라, 단극성이 두 가지가 있는 리턴 투 제로. 이를 갖다 반절로 나눴어요. 반절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반절로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폴라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절로 나눴어요. 또 AMI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됐어요. 반드시 0 레벨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 시작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시작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점을 알 수가 있다 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투 제로 방식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음 비트 시작 전에 0으로 리턴하기 때문에 타이밍 정보를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타이밍 정보. 근데 뭐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한적으로 타이밍 정보를 보낸다 이거죠. 그런데 넌 리턴 투 제로 방식에 비해 가지고서 펄스폭이 2분의 1로 감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역폭이 증가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이 타워라고 하면은 이것의 퓨리어 트랜스폼 A 타워의 싱크 2분의 오메가 타워 이런 식으로 퓨리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와 같이 돼 가지고서 요 지점이 타워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역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 이게 드리프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갖다 반드시 0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드리프트가 없는 거죠. 기준이 생기니까. 이렇게 갔다가도 반드시 0으로 오니까. 그래서 DC 성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세히 나왔는데,
유니폴라 이런 유니폴라 신호를 분해를 갖다가 이와 같이 반절과 반절로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클럭 펄스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니폴라 리턴 투 제로 같은 경우는 이 클럭 신호를 이거 빼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동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요거가 되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것은 이거가 되니까 이것을 갖다 분해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사용을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 투 제로 시그널링 방식에서 타이밍 정보의 추출. 타이밍 정보는 여기 항상 이렇게 타이밍 정보가 항상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는데 리턴 투 제로 시그널링 방식의 다른 특징 했을 때 리턴 투 제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로로 가고 또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갔다가 바로 제로니까 이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두 개 있고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세 개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3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개만 되는데 이거 세 개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레벨을 가졌다. 이건 좋은 점은 아니죠. 단점이죠. 그래서 두 개의 디텍션 스레솔드 임계값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서 비트 에러 레이트가 높아진다 이런 특성이 가지고 있고요. 3레벨을 갖는 라인 코딩 그룹이다. 이 앞에서 나와 있지만은 폴라 리턴 투 제로, 바이폴라 리턴 투 제로. 바이폴라 리턴 투 제로가 뭐죠? 이게 바로 AMI죠. AMI. 더 듀오 바이너리 다이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턴 투 제로 방식의 장점과 단점. 장점, 비트 동기화를 포함할 수 있다. 클럭을 빼낼 수가 있다. 클럭 프리퀀시를 빼낼 수 있다. 클럭 프리퀀시를 빼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점, NRG보다도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고 DC 드리프트 문제? 이건 장점입니다. DC 드리프트 문제가 이것은 없다.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요거 DC 드리프트 문제는 non return to zero 문제죠. 이건 non NRG 문제죠. 이게 DC 드리프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밴드 기저대역 통신을 하기 위한 라인 코딩 방식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우리가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송신 측에서 011, 011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걸 그대로 못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라인 코딩을 해가지고서 보내는데 이거 0일 때 1일 때 보면 여기는 0일 때 1일 때 하면은 우리가 이게 채널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는 것은 이건 에러잖아요. 에러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역시 에러잖아요.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라인 코딩이라 이거죠. 이 라인 코딩에서 크게 방법은 NRG 리턴 투 제로하고 non return to zero하고 return to zero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폴라하고 유니폴라 방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 non return to zero하고 return to zero 방식의 이 방식의 특징에 대해 가지고서 알아봤다 이거죠. 근데 리턴 투 제로 방식은 밴드 폭이 크다. non return to zero 방식은 밴드 폭이 작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non return to zero 방식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은 DC 드리프트가 있다. 그 다음에 비트가 시작점을 모르겠다. 시작점을 모르겠다.
근데 리턴 투 제로는 비트 클럭이 있다. 클럭 해가지고서 클럭. 그 다음에 비트 시작점을 안다. 이런 장점들이 알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폴라하고 유니폴라 이런 방식이 가졌을 때의 특징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